네, 2023년 11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인으로 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돼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는데 2017년인가 18년인가 왜 북한 어민들이 내려왔죠. 그런데 바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죠. 바로 돌려보냈었죠.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기소를, 이거 다 알려진 사건인데 몇 차례 다뤘던 거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제, 남북관계가 굉장히 문재인 정권이 좋게 만들었다가 하노이 노딜이 있고, 다시 판문점 노딜이 있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하면서 문재인을 북한이 비난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 이들이 내려오니까 바로 돌려보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북한에서 살인자들이 글로 내려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룻밤 사이에 흉기로 열 몇 명을 죽이고 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바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그들이 살려고 왔는데 왜 돌려보내냐부터 시끄러웠죠. 저는 이 사건을 문재인 정권이 노동당 이중대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걸 놓고만 재판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주사파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의 하수인, 노동당의 아바타였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용 씨 당시 안보실장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사건 기소가 됐고 재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그들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NLL을 무단으로 침범해서 넘어와서 우리 해군이 제압해 납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정의용 씨 말 자체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북방 한계선을 무단으로 침범해서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납포한 것이다. 이들은 하룻밤새 동료 선원을 흉기로 살해한 흉악범이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사법 절차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들의 귀국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서훈 씨 당시 국정원장이지.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공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어민을 북송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나는 수긍했지만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지는 않았다.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 통일부는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사실 한 게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곁에서 조금 거들었죠. 그러면서 서훈 씨 당시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북한 사람들은 어찌됐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에 대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에 왔으면 설사 범죄자라고 확인이 되더라도 그럼 우리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북한에 보내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서훈 씨 변호인은 일본에서 뛰는 축구 선수 정대세 씨 있었죠. 정대세 씨는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당계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조선계예요. 이 조선이라는 게 이게 북한을 의미하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그리고 48년 우리는 정부를 세웠고 일본은 52년도에서 미국의 근정을 끝나고 정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일본 땅에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48년도에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45년은 물론이고 45년 이전은 물론이고 52년도까지도 조선으로 관리했죠. 조선인으로.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지나면서 일본에서 우리를 조선으로 한국으로 불러주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다 남조선이었죠. 제가 초년 기자 때만 해도 일본 신문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남조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일본 신분들이. 근데 이제 월드컵을 딱 한일 간에 하면서 DJ 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잘 지내자. 그래서 일본서 우리 대학이 몇몇 대학에서 조선어 학과를 한국어 학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은 45년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어받은 거고 남북이 갈등하는 거는 모르겠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에서 한국이 됐고 이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하다 보니까 조선왕조의 조선이 같아가지고 사실 일본이 쓰는 조선은 조선왕조의 조선 그 뜻이에요. 조선이 쭉 오다가 1895년에 대한제국이 되죠. 그래서 한국으로 일본이 부르다가 다시 1910년에 합방이 되면서 우리를 조선으로 바꿔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린 조선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이라고 부른 건데 이게 이북하고 같다 보니까 이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북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는 대한민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민단에 참여해서 한국계가 되고 근데 그게 귀찮거나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조선계로 있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조청년에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도 있고 안 뛰는 사람도 있는데 정대세 씨의 어머니는 조선계였어요. 또 이 어머니는 또 조청계였던 모양입니다. 참 특이하게 민단계하고 청년계 부부가 됐는데 정대세 씨는 어머니 영향 때문에 청년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일본에서는요. 우리 민단계 학교는 정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맺었기 때문에 학교가 인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길 나오면은 같은 급수에 맞춰서 다른 학교에 일본 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하고 북한은 국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조청년계 학교들은 정식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기 졸업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졸업 자격을 딴 다음에 상급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일본의 교육 시스템이 안 들어가서 옛날 북한식으로 했죠. 그래서 민족교육을 해서 치마 저고리 입고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학교를 다녀서 정대세 선수는 축구를 잘했죠. 그래서 일본 프로팀에서 뛰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는 북한에 가서 북한의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 갈 때는 나는 북한이라고 북한 여권을 쓰고 또 한국에서 와서 또 한국에서 자주 왔었죠. 한국도 좋아해갖고 한국에서 뛰지도 않았나? 그때는 우리 대사관에 가서 임시 여권 받아갖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거를 서훈 전 국정원장이 거론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정대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북한의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한테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국내에서 축구 선수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렇게 하면서 봐라,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북한 사람들이고 우리한테 귀순 의사를 안 밝혔지만 우리가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지. 탈북 어민들을 이렇게 안 받아줬다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서훈 안보 국정원장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전통적인 국가정보원장은 절대로 이런 얘기 안 하죠. 서훈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고 문재인 정권 시절의 국가정보원장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들이 2019년도에 왔는데 16명의 선원을 살해하고 왔다고 하는데 이건 확인된 바가 없어요. 북한이 통보해 준 겁니다. 그걸 믿고 문재인 정권에서 서훈인이 정의영인이 그냥 보내준 거예요. 왜 믿냐 이거지. 이미 이때는 하노이 노들이 돼가지고 문재인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고 북한이 비난하고 있을 때입니다. 똑같이 해수부 공무원이 이 무렵에 살해되고 하죠. 근데 북한은 한 걸 왜 그대로 믿죠? 16명 죽인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사실 여기 나온 이 정의용 씨 이런들도 이 북한 어민들이 돌아가서 거기 처형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왜 믿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독립국이지 않습니까? 독립국이면 주권이 있죠. 국가 주권이. 주권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독립을 하려면 군사적인 군사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으로 우리 영토 안에서는 우리 법을 적용시키는 사법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정의용이나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건 부정은 못해요. 헌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중요한 사법 주권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행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주권을 행사 안 했지. 주권을 행사하라고 고위공직자 갖다 놨으면 이 사람들은 태업한 거죠. 책임 물어야죠.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검찰에서 기소한 게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기소했기 때문에 그 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서 뭐 무죄가 나올지 모르지만 참으로 이건 공직자로서 엉터리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람이 오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오거나 또 북한인들이 오거나 수사의 ABC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오는 거잖아요. 지쳐서 오고. 그죠? 아주 예민할 거 아닙니까? 사선을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좀 풀어줘야 돼요. 그거를 수사 용어로 라포라 그러는데, 라포. 영어인데, R-A-P-P-O-R-T. 사실은 불어입니다. 라포르. 제가 불어는 못하는데, 아마 영어로 얘기하면 relationship, relation, 관계, 유대관계, 그런 뜻이에요. 자, 처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저쪽에서는 막 사람 죽이고 없거나 아니면 사선을 넘어왔으면 막 흥분해 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내가 살 수 있는 건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쉬게도 해주고, 모욕도 시켜주고, 담배도 주고, 이렇게 달래면서, 그게 이제 관계를 트는 거를 라포라고 합니다. 탈북자가 오게 되면 우리 합심조가 들어가서 라포부터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인간적으로 지내주다가, 그다음부터 네 이름이 뭐니? 왜 왔니? 그리고 거짓말이 참말이 이제 판단하는 작업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라포 작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합심조조차도 운영도 안 했어요. 우리 사법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북한만 믿고 그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유죄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대세 예를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이 이렇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믿고 하는 사람은 노동당 이중대.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유행시킨 말이 토착 외구인데, 지금도 그러지. 윤석열 정부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일본하고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일본이 하는 걸 그대로 따르는 이중대라 그러는데, 내가 이중대면은 문재인이나 이런 정의용 이런 사람들도 노동당이 이중대, 김정은의 앞잡이, 괴뢰입니다. 왜 그 말을 그대로 믿어? 이런 사람들이 한때 정권을 이끌었고 지금 와서도 그게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내놓고 남북관계가 좋아졌나요? 오히려 북한이 기세승에서도 더 설치게 만들었지. 이렇게 대한민국 주권을 스스로 유린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끝날 때 내가 당신들을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정전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죠. 그리고 그들이 범죄자면은 여기서 처벌하면 되지.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어서 그냥 북한으로 보냈다? 다 해가지고 증거가 없다고 어쩔 수 없어 보낸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내도 되잖아요. 정말 이때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우리는 통일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국정원이 했으니까, 국정원도 했겠어요? 청와대에서 하니까 그냥 간 거지. 노영민 씨가 동의했다 그러잖아요. 비서실장이 여기 왜 껴? 그럼 뭐야? 그 노동당 본부에서 청와대로 바로 전화 왔으니까 받고 바로 했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은 사법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김행시 여가부 장관 안칠래다 실패하고 광서구청장 선거 지고 이제 많이 다급해졌죠. 그때까지는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을 안 건들려고 촥 하고 겨우 이재명만 건들려다가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와서 막 국민 설득하고 이렇게 나섰는데, 진작에 이런 것들을 쳤어야 돼요. 문재인을 잡아놨어야 돼요. 그런 게 늦다 보니까 이 사회 개혁을 못 해갖고 이번에 카카오 택시 손본다, 은행 손본다 그러는데 사실은 빨리 손을 봤어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기소된 거에다 추가 기소는 어렵겠지만 이런 세력들을 탁탁 쳐가면서,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잡아놓는 노력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면 조금 호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